오셨는데요. 그렇죠? 네. 네. 앞서서 자, 제가 이 PPT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오늘 아침 일어나셔서 어떤 선택하셨어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날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올지, 그러면 어때요? 내가 또 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올지 전부 다 선택하셨죠. 맞죠? 자, 맞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다양한 선택 속에서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딱 선택하지 못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부모님. 태어날 때 내가 딱 했더니 난 금수저다. 땡큐. 근데 내가 딱 태어났는데 플라스틱이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렇죠? 이렇듯이 우리가 부모님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삶에 있어서는 매 순간순간 내가 선택하던 내 부모가 선택하던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선택이라는 건 하고 있죠. 저는 자 지금 보세요. 자 짜장 짬뽕. 오, 대답 빨리 하셨어요? 자, 저는 대답 못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선택 장애를 위해서 짬짜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런 선택 속 안에서 자, 우리 리더님들 그다음에 여기 함께 알아보고자 오셨던 우리 사장님들 다 보세요. 자, 그런 선택 속에서 그런 과거의 선택을 통하여서 현재를 지금 살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잘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선택은 어떤지 좀 제가 잠깐 저의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살면서 3번의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저의 부모님은 정말 너무 평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모세요. 아마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딸 셋 중에 맏이로서 부모의 그 기대에 부응하느라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름 괜찮은 학교도 다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 좋은 직장도 얻었어요. 자, 성공한 삶 같죠? 자,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처음으로 선택이라는 제 주장에 의해서 선택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네, 저는 결혼이에요. 그럼 결혼 전에 제가 전공을 살려서 했던 게 바로 직업이었습니다. 그때 결혼 전의 직업은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연구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게 난자예요. 그래서 난임 부부들, 불임 부부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난자라고 하는 세포를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나름 괜찮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직장 생활이 너무 싫어서 제가 그냥 후다다닥 어때요? 섣부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죠.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저의 기대치는 다른 것 없었어요. 괜찮은 남자, 성격 좋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 그러면 제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좀 바뀌셨나요? 바뀌셨어요? 제가 바뀌었으면 이 자리에 안 있었어요. 그죠? 네, 아유, 못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외벌이로 뭔가 번다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결혼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나도 여유롭게 살고 싶어. 이러면서. 근데 외벌이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한테 해줄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현실에 딱 도착하니까 제가, 혼자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다시 전쟁터로 뛰어듭니다. 근데 다시 제 직장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일을 시작해요. 왜냐면 내 아이도 키우면서 저녁에는 자유롭게 돈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보시다시피 이런 정도면 내가 내 일을 하겠어. 내 학원을 운영하겠어. 그러면서 저도 자영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자영업의 길을 걸어가면서 처음에는요. 아이들을 생각해서 시간을 자유롭게 빼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일을 하는 만큼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저의 수업은 월, 화, 수, 목, 금, 금, 금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저희 친정 부모님하고 동생들에게 맡겨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살면서 돈 버는 재미에 쏙쏙 빠지면서 저의 삶은 어느 순간에 10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런 생활을 하고 있던 저에게 현타가 오기 시작해요. 뭐냐면 모든 세대의 공통과제가 돈과 건강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 때에는요, 뭐만 보고 있었냐면 돈이었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수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수입이 반토막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저희 가게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년에도 내가 이 삼평남짓한 강의실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 라는 이런 우울증과 함께 질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년 후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전문가의 이런 얘기들을 통하여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보이시나요? 내가 지금에 있는 현재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다른 일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라고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3의 선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우선은 지금의 우리의 현실 점검을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때요? 요즘 너무 바쁘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눈 뜨고 나니까 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가고 1년이 다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생존 경쟁 때문에 서로 치열하게 살고 있고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노후도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세요? 택시 요금, 버스 요금 또 올라갑니다. 가장 밀접해 있는 우리 생활 반경에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공공요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도 당연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직장인들의 월급은 올라갔나요? 얼마나 올라가나요? 얼마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활을 하는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은행의 가계대출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자영업자잖아요. 제가 코로나를 어떻게 버텼겠어요? 자, 저뿐만이 아니라 저하고 함께하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 학원 원장들이요. 코로나를 통하여서 거치면서 매출이 감소, 그렇죠? 학원생들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은행 이자율, 대출 이자율 엄청 쌌죠. 막 1%대. 그러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때요? 대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올해 9월이 위기인 거. 그때 대출했던 것들을 상환하는 날짜가 바로 올해 9월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9월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근데 거기에다가 미리 대출 받았던 것들에 대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자영업이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안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힘들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최저임금이 올라간대요. 또 올라가요. 내년 2024년에 얼마인 줄 아세요? 최저임금 9,860원. 그렇죠? 10,000원도 안 되네? 아니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요. 1시간에 10,000원 가까이 되는 그 금액을 지불하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직장인보다 11시간을 더 일하고 덜 버는 이런 상황이 돌아가고요. 이제는 인건비 때문에 아르바이트생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저기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 폐업해야죠. 안 되면. 그러니까 점포들이 매물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폐업하고 싶다고 폐업할 수 있는지 아세요? 모르셨죠? 보세요. 폐업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철거비부터 시작해갖고요. 모든 해지, 위약금 다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밀렸던 세금들 다 내야 되죠. 직원들 퇴직하면 퇴직금 줘야 되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업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버티자. 버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체력이 버티는 힘이다. 라고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 요즘에 저출산 시대입니다. 아이들 1명, 2명 낳죠. 근데 1명 낳아서 잘 키우자라는 심정으로 어떻게 돼요?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사교육비가요. 말도 못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과별로 들어가는 사교육비도 엄청납니다. 왜 들을까요? 그 아이가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 다녀서 나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게 부모 심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자, 스펙. 자, 9종 세트에 7종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저 노란색 한번 보시겠어요? 네, 성형수술 들어갑니다. 자, 돈 지금부터 적금 드셔야 돼요. 자, 웬만큼 받쳐주지 않으면 취업도 힘들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시대입니다. 자, 근데 실질적 막상 사회에 뛰어들어가면 취직도 힘들어요. 취업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희 대학생들, 이런 젊은이들 사이에서 뭐냐면 신조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흑턴. 인턴보다도 못하면 흑턴이래요. 인맥 없어갖고 같은 직장 안에서 허드렛일하고 있으면 흑턴이랍니다. 우리는 모르셨죠? 요즘 젊은 아이들 사이에서 이래요. 헬조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자, 그 다음에 M4 세대. 예전에는 3포였죠. 연애, 결혼, 뭐예요? 출산, 포기하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 5포 세대. 뭐까지 추가해요? 집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 혼자. 괜히 이런 일들이 생긴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워낙 기술과 의료시설이 좋다 보니까 이제는 100세 인생이 아니라 120세, 140세 인생입니다. 자, 사실 준비되셨죠? 자, 지금부터 한번 현실 점검 한번 해보세요. 자, 어느 정도 내가 노후를 튼튼하게 하려면 저 4대 연금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4층의 연금 구조. 국민연금부터 퇴직연금까지 이거는 그냥 기본이랍니다. 근데 내가 조금 더 노후를 잘 살고 싶다 그러면 개인연금, 주택연금. 준비되셨죠? 자, 이거 다 하셔야 좀 괜찮게 사는데, 자, 우리 나오고 있는 기사나 이런 뉴스에서 보면 6명 중에 1명은 뭐 하래요? 빈곤층이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본조차도 뭐예요?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은퇴하는 시점을 보면요. 지금 한참 신한은행 뭐 은행권에서 빠르게 조기 은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은퇴 시기가 너무 빨라졌어요. 기본적인 은퇴가 공무원 은퇴가 60, 그렇죠? 근데 은퇴해서 연금을 받는 게 65세.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보통 50대에서 은퇴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랬었을 때 연금까지 수령하는데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8년은 뭐 먹고 삽니까? 연금 나올 때까지. 그런데 대부분이 연금을 못 받으니까 뭐예요? 일을 구한다고 합니다. 다시 제2, 제3의 이력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대체 얼마가 필요해서 그런 거야? 라고 본다면 제가 그냥 부부로 정도로 볼게요. 부부로 그냥 최소가 176만 원, 최적정선이 143만 원. 그럼 243만 원. 그럼 25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한번 볼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우리가 20대 초반부터 일을 시작해서 60세까지 은퇴를 하면 평균 연령이 80세에서 100세 사이에 다 가요. 다 가. 그러니까 몇 년만 버티면 돼요? 한 20년 버티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100세에서 140세까지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세에 은퇴를 해도 20년이 아니라 40년 그 이상을 어떻게 돼요? 버티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돈으로 볼까요? 자, 250만 원 계산해서 1년 계산하면 1년에 쓰는 게 3천만 원입니다. 근데 자, 저희가 40년 계산하면 12억이에요. 현금 자산 12억 없으시면 어쩔 수 없죠. 집 담보 대출하세요. 그렇죠? 주택연금 드시면 됩니다. 집도 없다.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네, 없어요. 고민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자, 그래서 근데 현재 평균 퇴직 나이의 60세를 보면은 자, 부모 나이가 85세 정도, 자식 나이가 35세. 자식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 부모와 내 조부모까지 모셔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내 부모와 내 자식이 온전한 직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자식까지도 어때요? 거느리고 있어야 되는 어깨에 짐이 무거운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ECD 국가에서 제일 빈곤율이 높은 나라 어느 나라? 한국, 대한민국이란 얘기죠. 근데 이런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게 가장 무섭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서 가난의 대를 내 쪽에서 끝내면 되는데 이 가난한 나의 이것들이 우리 자식들에게도 계속 대물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걱정했어요. 자, 어떻게 돼요? 내가 준비되지 않은 나의 노후와 나의 미래 때문에 부수적인 어떤 수입적인 부분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그 당시 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었어요. 고민하면서 저는 세 번째 선택을 하죠. 근데 세 번째 선택을 할 때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대체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이 돈이 모이는 곳이 어떤 건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제1, 2, 3, 4
이러면서 지금 저희는 제4물결입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뭐냐면 지금 돈이 모이는 곳은요. 창조, 융합, 공유, 프로슈머, 연결, 즉 사람이 모여져 있는 곳에 돈이 모여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바로 뭡니까?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 정보가 공유하는 곳, 그곳이 바로 돈이 흐르는 곳이다. 그럼 사람 모여 있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예요? 우리 SNS에서, 그렇죠? 이런 데에서 사람들 집중적으로 몰려 있죠. 그러면서 무점포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버들, 사람, 구독자 수를 늘려가면서 돈을 벌고 있죠. 자, 그런 시대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빌 게이츠든,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엘빈 토플러든, 그 다음에 로버트 기요사키든,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으면서 이런 곳에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벌고 있는 돈으로는 안 되는 거야? 내 삶을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벌고 있는 돈을 우리가 흔히 노동 수입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잘 벌고 있는데. 그럼요. 저도 학원하고 있으면서 월 1,000씩 벌었어요. 어떤 사람은 월 200을 벌고요. 어떤 사람은 500을 벌고 월 1,000을 법니다. 노동 수입으로. 그건 무슨 차이가 있냐면 물통의 사이즈가 다른 것 뿐이에요. 노동 수입은 똑같습니다. 왜? 내 노동이 끝나는 그 순간에 수입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파이프라인 수입, 권리 수입이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어때요? 나에게 수입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진다. 대표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물통 수입은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수입이 제로선이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끝나죠. 그런데 파이프라인, 즉 권리 수입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엔 파이프를 까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때요? 수입은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수입이 늘어나는 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조물주에 있는 건물주겠죠. 그러면서 건물주들 어때요? 따박따박.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 작가, 우리 벚꽃 엔딩, 그죠? 벚꽃 연금 아시죠? 연금, 그죠? 장범준의 그거 벚꽃 연금으로 어떻게 돼요? 건물 샀다고 하잖아요. 그만큼의.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능력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저는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찾아봤어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권리 수입은 또 뭐가 있을까? 자, 현금 흐름의 4분면을 보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이는 쪽으로 오른쪽과 왼쪽. 그러면 왼쪽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노동 수입입니다. 그럼 오른쪽은 뭐겠어요? 오른쪽은 권리 수입이죠. 그런데 권리 수입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위, 아래. 그랬더니 아래쪽엔 투자가입니다. 근데 저는 투자가가 될 수 없었어요. 제가 돈 버는 걸 알아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식, 부동산, 경매. 자, 뭐가 필요해요? 그럼요. 자본금, 돈. 근데 리스크가 너무 커요. 바로 이런 걸 하는 사람이 투자가겠죠. 근데 전 그 리스크 때문에 전 투자가가 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사업가에 관심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가에 좀 더 관심을 가져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업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활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랬었을 때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하나는 대기업은 이미 시스템을 하나씩 바닥부터 시작해서 일구어 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만들어진 프랜차이즈를 내가 돈을 내고 구입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를 딱 봤더니 어머 이거 뭐야? 빌리면 된대요. 그리고 그거 갖고 내가 활용하면 되는데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고 리스크가 필요 없대요. 그럼 그게 뭘까 하고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또 다른 말로는 회원 직접 판매 이 시스템을 내가 활용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가 뭐가 있을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투자 필요 없고요. 전문 지식 필요 없고 리스크가 필요 없죠. 자, 그래서 그럼 이런 회원 직접 판매가 정확하게 뭐냐 이거죠. 회사가 그렇죠. 자, 내가 괜찮은 회사를 선택해서 그 회사에 있는 제품들을 먹고 써보고 너무 좋아서 그 회사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더니
그 다음 누가 써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좋아서 또 써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고 소개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의 제품들을 서로 써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품이 오고 가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먹고 쓰고 하는 이 제품에 대한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나를 통과하고 나에게 그 매출 금액이 잡히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소득이 되어지는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건 뭐예요? 제가 회사의 제품을 들고 팔았나요? 아니요. 저는 먹고 써본 경험치와 내가 알고 있는 제품의 정보를 전달했을 뿐이거든요. 그랬더니 저에게 어떻게 돼요? 따박따박 들어오는 권리소득을 안겨주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시작되더란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유산하는 자, 회원 직접 판매. 저희 아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회원 직접 판매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원 직접 판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버는 수입의 구조를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만을 연결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시간 속에서 무한 소득을 벌어갈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걸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 그 다음에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어떻게만 해주면 된다? 연결만 해주면 된다. 그것으로 나에게 뭐가 생긴다? 소득이 생긴다. 맞습니다. 그래서 연결의 대가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좋은 영양제를 만드는 이 회사가 있어서 저는 관리비, 광고비, 유통비를 줄이고 이 회사는 어떻게 했대요? 품질을 높여서 가격도 저렴하게 하고 회원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돼? 좋은 제품을 회원들에게 공급을 해줬대요. 다이렉트로.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잠깐만요. 너무 좋아서 제가 먹고 쓰고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이 회사뿐일까요? 봤더니 요즘에 그런 회사 너무 많아요. 집 있는 사람, 집 필요한 사람, 에어비앤비가, 차 있는 사람, 차 필요한 사람, 우버가, 맛집을 찾는 사람의 집을 맛있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들이. 자, 그 다음에 무료 문자 쓰고 싶은 사람들이 어때요? 카카오라는 회사가 다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이런 모든 유통들에 대한 것들이 자,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더라. 누가 봤더니 연결해주는 이 모든 것들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연결해줬던 것들은요. 자, 보시게 되면 최고의 영양제 회사를 필요로 영양제를 먹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주는 거 만족한 소비자가. 근데 위에 있는 것들은 다 기업이에요. 자, 보세요. 카카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이 연결해준 이 소득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나요? 누가 가져가요? 회사가 가져가요. 기업이 가져가요. 그런데 어때요? 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소득을 가져가면 나는 뭐만 하면 된다? 알고 있는 정보 공유, 경험 공유, 그 다음에 어때요? 그러면서 그걸 갖고 마일리지, 포인트를 쌓는 슬기로운 소비생활, 소비자의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회원 직접 판매 시장은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다루고 있는 품목이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바로 1위가 영양제예요. 요즘같이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보면서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죠. 자, 영양제 사업이 너무 1위가 되고요. 두 번째가 화장품, 세 번째가 생활용품. 이 세 가지 품목을 다 합하면 몇 %예요? 90%. 그렇죠. 그럼 결국엔 대부분의 이 90%를 생산하고 있는, 취급하고 있는 회사를 내가 선택하면 이런 기회를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포이즈인 필러라고 하는 그렇죠? 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이면서 엄청난 부를 창출했던 분이시죠. 이분이 웰리스, 웰빙, 어때요? 건강, 행복. 이 웰리스 산업 안에서 백만장자가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런 회사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탄탄한지, 그렇죠? 제품은 얼마나 탁월하고 좋은지, 그 다음에 나에게 주는 수입의 구조가 정말 공정하게 잘 되는지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의 세 가지 기준에 전부 합당한 회사 되게 궁금하시죠? 있습니다. 바로 유사나. 그거 알아보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유사나는 그리스어로 유, 진정한, 라틴어로 사나,
건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세포과학 전문 기업입니다. 자, 바로 이분에 의해서 창립되어졌죠. 이분은 마이론 웬츠 박사님이세요. 이분은 1974년도에 걸 연구소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단, 질병을 진단하는 이런 연구를 해왔던 분이십니다. 그러다가 가족들이 퇴행성 질환으로 돌아가시면서 친구로부터 권유받았던 영양제를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세포에게 줬더니 세포가 죽어버렸어. 그러면서 시중에 돌고 있는 제대로 된 영양제가 없구나. 이걸 알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여기 보시게 되면 미생물학 면역학 세포 전문가거든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어때요? 연구소에서 제대로 된 영양제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1992년도에 그러면서 회사를 설립하는데 그때 이 회사의 이념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분이 회사를 창립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이 비전, 방향성입니다. 자, 92년도에 회사는 창립됐고요. 미국 유타주라고 하는 우리나라 전 세계 5대 청정지역 중에 하나이면서 이 유타주에는 전 세계로 유통되고 있는 날고긴다라고 하는 뉴트리션 회사,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전부 다 몰려 있습니다. 이런 회사 정경이에요. 주변의 회사들을 비교했었을 때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글로벌한 회사이면서 글로벌한 사업이 가능하죠. 올해까지 31년 됐고요. 현재 25개국에 진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도에 들어왔어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96년도에 나스닥이라고 하는 주식에 상장되어진 이후에 2021년에 나이스, 그렇죠? 우리 3대 증권거래소 중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하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뭐로 등록이 되어져 있냐면 헬스케어, 의약품을 취급하는 제약회사로 등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워런 버핏은 아시죠? 이분에 의하여서 이분이 100년 동안에 롱런할 수 있는 회사의 조건을 경제지인 포브스지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포브스지에서 회사들을 쭉 그 조건에 맞는 회사를 딱 봤더니 5개 회사가 나오더래요. 그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영양제, 즉 뉴트리션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는 회사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향후 앞으로 100년 동안 걱정 없다는 얘기겠죠. 망할 일 없습니다, 회사. 자, 그러고 이 회사의 주식을 딱 보게 되면은 벌써 주식 순위에서도 1위를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헬스케어 품목 안에서. 자, 이런 회사 안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나라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보험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고 하는 보험인데요. 제가 어제 바로 조사해서 올려놓은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벌써 몇 개월 전만 해도 52개 회사였는데 지금은 48개 회사 직접 판매 공제조합. 그 다음에 이거보다도 안 된 회사들이 특수판매 공제조합으로 67개 회사가 들어가 있고 그것도 아니면은 못 되면 다 불법인데요. 우리가 보험으로 얘기하면 이게 종합보험, 그렇죠?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특수판매 공제조합은 책임보험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는 무보험. 그럼 우리 차량 운전하실 때 어떤 차에 탑승하고 가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즉 거기에 죄송합니다. 저기 하나 오타 났네요. 527호로 등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요즘같이 많은 회사들이 대기업조차도 유통의 방법을 이렇게 직접 판매 유통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제대로 된 회사의 제품을 선택해서 먹고 쓰고 이용하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회사 취급하고 있는 제품은 어떤가 보시게 되면 딱 아까 기억나십니까? 가장 많은 유통되고 있는 게 1위가 뭐예요? 영양제. 2위가 화장품. 3위가 생활용품. 맞습니다. 자, 유산화에서 바로 그 1, 2, 3위의 제품을 모두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뉴트리션. 첫 번째 뭐예요? 먹는 영양제. 그렇죠. 안전하고 건강하고 독소가 없는 먹는 영양제.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몸의 비움. 그렇죠. 불필요한 것을 빼는 영양제. 세 번째는 파라벤 없는 바르는 영양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수한 제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회사에서는요. 유산화의 연구개발팀, R&D팀 몇 명 있습니까?
150명을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첨단 과학을 통하여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어서 오늘 먹은 영양제가, 그쵸? 10년 전에 먹은 영양제와 같을까요? 달라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 먹는 영양제는 오늘 먹는 영양제와 같을까요? 다릅니다. 왜요? 건강 상태가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구개발팀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고 또 다양한 연구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연구진들입니다. 이거는 작년 미국 컨벤션 가서 봤던 연구진들 실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연구진들의 실력이 좋다는 게 여기서 나와요. 백악관 과학기술에서 연구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장내 미생물에 연구할 때 유산화의 연구진들에게 같이 공동 연구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유산화의 연구진들이 훌륭하지 않았으면 이런 연구 요청하지 않았겠죠? 자, 그 다음에 유산화의 제품들은요, 먹는 영양제 100% 인하우스 제조 시설로 만들어지고 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지하에 생산 설비가 되어져 있고요. 지금 아까 제가 몇 개국에 들어가 있다고요? 25개국. 25개국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요, 나라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다 라벨즈까지도 이 안에서 만들어져서 생산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다시피 보다 높은 품질 관리, 그렇죠? 정밀한 테스팅, 이런 관리들을 통하여서 제품들이 생산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양한 인증을 통하여서, 재산기관의 인증을 통하여서 안전하고 우수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팀에 의해서 특허받은 제품들이 이 유산화의 제품 안에 이 특허의 기술력들이 다 녹아져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건강과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산화의 제품 여기 딱 보시게 되면요, 인셀리전스 기술이라고 하는 특허받은, 오직 유산화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받은 기술력들이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보면 여기 보시면 특허 획득되어졌다고 나와져 있죠. 그것도 미국에서 까다로운 특허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양제 하나를 골라 먹어도 그래, 니들이 좋다는 거 말고 조금 더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선택 기준이 있죠. 많이 알고 있는 여에스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교 가이드 책자인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는 이런 책자를 통해서 좀 비교해서 드세요. 비타민 혁명 안에서도 컨슈머랩이라는 소비자 단체나 이런 비교 가이드 책자를 통해서 제발 알고 드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책자가 바로 이거예요. 교보문고나 아니면 시립도서관에서 충분하게 구매하시고 어때요? 찾아보실 수 있는 책자입니다. 이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독성 없이 효능 어때요? 높은 제품 1위 하고 있는 제품으로 유산화의 제품이 지금 등록이 되어져 있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굳이 내가 내 돈 주고 먹을 거라면 어떤 제품 먹으셔야 돼요? 안전하고 좋은 제품, 최고의 제품, 명품 제품 드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런 제품에 이런 효과와 효능이 있는 우수성이 있다라는 걸 여기서도 한 번 더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처방전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쓰고 있는 PDR, 캐나다에서 쓰고 있는 CPS, 호주에서 쓰고 있는, 호주나 아시아에서 쓰고 있는 림스라는 의사들이 처방하는 처방전 안에 유산화의 제품들이 등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아파서 딱 가잖아요. 그러면 약을 처방할까요? 영양제를 먼저 처방할까요? 영양제. 먹고 푹 쉬도록.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 안 나아서 다시 오게 되면 그때 화학약품을 처방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영양제로도 충분하게 우리 몸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산업이부의학연구소, 유일하게 대체의학병원을 갖고 있는 뉴트리션, 영양제 만드는 회사가 바로 유산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환자들을 직접 와서 오는 환자들을 오롯이 건강한 음식과 함께 영양제로 처방하고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9시 뉴스에서도 나오고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생로병사 이런 데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컨슈머랩이라고 하는 소비자 단체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상들을 수상하고 있어요. 특히나 동종 업계끼리 경쟁하고 있는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상을 17년 연속 우수하다고 수상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메디컬 헬스케어 부분으로도 계속적인 수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을 누가 주고 있느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 이런 곳에서 믿을 만한 공기업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
이런 곳에서 어떻게 돼요? 저희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상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700여 개의 상들을 수상하고 있고 직접 보고 와서 찍은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몸이 자산인 우리 운동선수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영양 보충제가 되겠죠. 그것들을 지금 이렇게 4,500명 이상의 전 세계의 이런 선수들이 시합 직전까지도 먹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먹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회사하고 제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를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 돈 되는 부분에 있어서를 제가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이런 얘기를 아마 이 일을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아, 그 A땡땡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걸요?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자, 당황스러우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바로 그 A땡땡 같은 거 라고 얘기했을 때 뭐냐면 분명히 어떻게 돼요? 다르겠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선화의 이 비즈니스는요, 핸드폰 하나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핸드폰 없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아, 없으면 제가 하나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유, 아깝다. 네, 현대인들의 필수품 핸드폰. 자, 이거 하나로도 모든 비즈니스가 다 가능합니다. 왜일까요? 자, 요즘 현재는 비대면이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언택트. 이런 시대에 탁월하게 맞춤형 비즈니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고 자,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지역 다 상관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시작하실 수 있고 공정하게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했던, 나중에 했던. 그리고 솔직히 해본 사람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잘하세요? 전 잘 못해요. 전 처음 해봤어요. 그랬는데 혼자가 아닌 팀이 함께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처음 이걸 시작했었을 때 저의 별명이 블랙홀이었어요. 왜 블랙홀이에요? 빠져드는 매력이 있어서.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어서. 그렇죠? 그러면 너무 좋은데 구멍이 커요. 구멍이 너무 커서 이거 메꿀 방법이 없어. 근데 팀이 함께 하니까요, 구멍이 메꿔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상속이 가능합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겠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남겨줄 것은 없다라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 근데 그런 상속의 조건이 없다라는 거. 그쵸? 어떤 뭐 얼마를 벌던, 그쵸? 어떤 직급에 올라가던 이런 필요 조건이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 A땡땡과 같은 거라고 했을 때 아니야, 달라. 그 차별성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20%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회사 같은 경우 먼저 했던 사람과 나중에 시작한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건 똑같을 수 있어도 가져갈 수 있는 비율이 너무나 달라요. 비율이 다르다라는 건 즉 사이사이마다 조건들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다른데 이 회사는 유산화라는 회사는요, 먼저 했던 나중에 했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몇 프로? 20% 모두 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 직급, 매출 점수 다 필요 없어요. 동일하게 20% 조건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복 매출. 자, 내 밑에서 어떤 사람이 먹고 쓰고 하면서 돈이 되는지 봤더니, 자, 제가 김씨, 박씨 두 명에 의하여서 소개를 하면서, 자, 이들이 먹고 쓰는 점수들이 저한테 공유가 됐어요. 몇 퍼센트? 100% 공유가 됩니다. 100% 공유가 되고 나니까 이걸 가지고 어때요? 저한테, 회사가 저한테 20% 해갖고 수당을 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김 씨도 AB를 소개하고 박 씨도 AB를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랬더니 김 씨가 소개한 AB도 먹고 쓰고 하니까 김 씨한테 100% 적립이 됐어요. 김 씨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김 씨도 수당이 생겼어요. 박 씨도 CD를 소개를 하고 나니까 CD가 먹고 쓴 게 어때요? 박 씨한테 똑같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박 씨도 어때요? 돈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박 씨도 돈 받았어요. 그래서 박 씨도 이렇게 수당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A가 먹고 쓴 것을 저한테도 또 올라와요. 몇 프로? 100% 똑같이 올라옵니다. CD가 먹고 쓴 게 박씨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또 올라옵니다. 몇 퍼센트? 100%. 그러면서 저한테는 또다시 두 번째 수당이 생깁니다. 즉 내 하브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매출을 전부 100%다 공유한다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A도, 그렇죠? B도, C도, D도 또 누군가를 소개하겠죠. 그럼 그 소개하면서 그들이 먹고 쓰는 것들이 다 100% 공유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공유되어져서 있는 이 저의 가게가 1번, 2번, 3번이었을 때, 자, 저희 2번 가게 왼쪽과 오른쪽에서 각각 3,000하고 2,000포인트가 누군가가 먹고 써서 이렇게 점수가 올라오게 되면 어때요? 이 점수들이 전부 다, 자, 지금 큰 쪽에 있는 3,000포인트, 작은 쪽에 있는 2,000포인트, 이 점수들이 한 번 더 합산되어져서 나의 1번 가게에 다시 한 번 더 적립이 되는 거죠. 중복.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의 소득이 더 극대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무한기피입니다. 자, 나의 하브라인으로 1단계, 2단계, 어느 몇 단계까지만 나에게 중복으로 인정되는 게 되는데, 유산화는 어때요? 100단계, 1000단계, 10,000단계가 돼도 저 밑에에서 누가 하나가 샴푸 하나만 먹고 써도 그게 100%다 공유된다라는 거.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서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바로 뭐냐면 소득을 무한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유산화만이 갖고 있는 보상 플랜의 꽃입니다. 그래서 타회사는 이렇게 나라고 하는 거와 밑으로 나서 여기서 끝나지만 유산화는 어떻게 돼요? 자, 내가 먼저 시작했던 탑 리더가 추가 비즈니스라는 걸 통하여서 내 하브라인에 있는 파트너의 밑에서 어떻게 돼요? 소득을 같이 공유해서 올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평생 매칭 보너스. 이거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의 자격을 갖추고 나면은 내가 소개했던 사람도 이런 자격을 갖추었었을 때 내가 소개한 사람을 잘 성장시키면 그 사람이 받고 있는 유산화로부터 받고 있는 모든 소득의 최대 15%까지를 평생 회사가 나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주급입니다. 유산화는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주정산, 주지급. 그리고 남은 포인트는 그 다음 주로 이월됩니다. 마감이라는 것 자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월급제보다 어때요? 한 번 더 급여를 받는 13개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첫째 달에 2명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 어느 순간에 이 2명이 각각 한 명 한 명씩 해서 4명을 소개를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들이 한 명 한 명씩 계속 매달마다 이런 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점점 늘어나는 숫자를 보이세요? 자, 1년 동안에 똑같은 규칙을 통하여서 서로 먹고 쓰는 사람들을 소개했었을 때 1년이 지나면 제 하브라인에 4,000명에 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먹고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나는 4,000명도 필요 없어. 이거보다 어때요? 10분의 1만 먹고 써도 어때요? 나한테 엄청난 소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유산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했죠. 현재 25개국에 나가져 있는 모든 소비자 사업자들이 전부 다 나라고 하는 플랫폼을 모두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자, 회원가입의 유형은 딱 2가지예요. 뭐예요? 그렇죠. 간편하게 소비자로서 그냥 10% 할인받아 먹는 소비자. 그 다음에 저처럼 적립해서 먹고 쓸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혜택들, 수당과 함께 보너스를 받는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독립 디스트리뷰터, 비즈니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는데 차이는 딱 2만 원밖에 없습니다. 2만 원이라는 스타터킷의 구매를 통해서 이렇게 회원 가입의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돈을 받을 때 내 돈을 받는 통장을 1개로 시작할 건지 3개로 시작할지는 결정하시면 돼요. 처음 시작할 때 기간 제한 없이 200포인트 먹고 쓰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 위해서. 자, 그런데 약 하나로 얘기하면 약 50만 원 정도 되는데 나는 이번에 먹고 쓰고 하고 그 다음에 똑 떨어져서 어때요? 다음 달에 또 먹고 쓰고 하면서 약 6주 이내에 400에서 500포인트 정도를 내가 먹고 쓰고 하게 되면 우리 하나로 얘기하자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내 가족들을 위해서 먹고 쓰고 했었을 때 내가 돈을 받는 통장이 3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한 개와 세 개의 차이는 간단해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 똑같은 A, B, C, D가 먹고 썼는데 통장 하나에서 돈을 받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급으로 92만 원을 받는 거고요. 똑같은 A, B, C, D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을 받는 통장이 3개여서 하나에서 2개에서 3개에서 합산된 금액으로 184만 원을 주급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몇 개를 시작해야 될까요? 3개 맞습니다. 그래서 이 3개를 가지고 저는 부업자로 시작했습니다. 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틈틈이 짜투리의 시간을 이용해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김, 이, 박, 채 자, 이렇게 4명 자, 소개를 통하여서 갔고요. 이렇게 4명을 소개해서 이들이 200포인트씩 먹고 썼더니 저한테 월로 얘기해서 20만 원의 수입이 들어왔고 또 이들도 똑같이 A, B, C, D 4명을 소개하면서 자, 어떻게 돼요? 저의 수입이 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식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면 월 100만 원만 받아도 연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1200만 원의 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3단계가 내려가고 4단계가 내려가면서 점점 저희 수입 발생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시간 속에서 만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랬었을 때 다른 것 없습니다. A, B, C, D, 기미, 박채 밑으로 해서 200포인트씩 먹고 쓰는 사람 25명을 시간 속에서 만들어내시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수입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유산화의 보상 플랜이고 연 3억 6천만 원까지의 수입들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난 이것보다 더 벌고 싶어? 더 보세요. 어떻게 되면 되냐고요? 바로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통하여서 더 많은 수입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5천 포인트가 쌓이면서 어떻게 돼요? 시간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유산화는 최대 2개 어때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각각 따로따로 첫 번째 5천일 때 한 번, 두 번째 5천일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2개씩 줍니다. 그 다음에 시간 속에서 또 이번 가게도 5천이 되면 또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줄 거고요. 세 번째 가게에도 5천이 쌓이면서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주겠죠. 이러면서 이런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어떻게 돼요? 내 파트너들이 있는 하브라인 쪽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생겨요. 그럼 그걸 어디에다 달아요? 내 밑에 있는 파트너들 밑에다가 같이 달아나갑니다. 4번째, 5번째. 자, 이런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많이 생기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 달아봤어요. 그랬더니 수입이 어떻게 되냐면 6개를 완성하면 14억 4천이래요. 괜찮죠? 12개를 달면 20억. 제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허무맹랑한가요? 아니요. 실제로 이렇게 받고 있는 사람이 유산화 안에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소득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유산화는 다양한 보너스를 통하여서 자, 다양한 기회들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평생 매칭 보너스, 리더십, 엘리트, 여행 프로모션. 자, 그래서 다양한 이런 보너스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오신 분들과 함께 좀 더 깊이 얘기를 나누시면 아마 다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여행 프로모션 다들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유산화가 보내주는 여행은요, 보따리 풀렀다가 쌓았다를 1년 내내 반복하게 만드는 여행입니다. 특히나 혼자 가게 만드나요? 아니죠. 뭐예요? 나와 내 가족,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1+1으로 가게 만드는 여행입니다. 이런 여행 보너스가 준비되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모든 혜택들을 받는 데 있어서는 다 어렵지 않아요.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브랜드 체인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제품을 사용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거를 그냥 공유하시고요. 그러면 회사는 뭐 해주냐? 자꾸 제품을 개발하고 어떻게 돼요?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해서 배송까지 해주고 반품까지도 다 받아요. 그렇죠? 우리는 공유만 하면 됩니다. 우리 가족이 쓸 제품만 공유하시면 됩니다. 브랜드 체인지 하세요. 자, 이런 체인지를 제가 9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 체인지를 9년 전에 했더니 제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웨딩드레스 말고도 다양한 드레스를 입어가면서 무대 위에서 올라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에도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자유롭게 시간적 자유를 통하여서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도 가졌었고요. 특히나 저는 저희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거,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내가 당당하게 모시고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나 뿌듯하고 좋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 가족들, 처음에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다단계 한다고
엄청 뜯어 말리셨어요. 그랬는데 저만 했나요? 아니에요. 제가 딸 셋 중에 맞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막내 동생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막내 동생이 저와 함께 같이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제 둘째 동생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저희는 세 자매가 다 유산화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이요, 딴 것 없어요. 몇 대마다 뭐예요? 아유, 그럼 영양제? 아니요, 아닙니다. 뭘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현금입니다. 현금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만 여행하고 나만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수없이 많은 파트너들과 이렇게 함께 여행하며 여행의 즐거움을 누리고, 저 마지막 사진은요, 저기 밤하늘에 있는 은하수예요. 바로 눈앞에서 떨어지는 은하수를 작년 미국 컨벤션에 참여하면서 저희가 여행을 즐기면서 함께 누렸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도 이때까지 처음 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없이 이 여행 가방을 풀었다. 그래서 지금은요, 비행기 타러 가잖아요. 그러면 공항 도착하기 2시간 전에 짐 싸요. 왜요? 이미 한쪽에 그냥 풀지 않은 짐들이 있어요. 그냥 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더 많은 우리 파트너님들, 가족들과 함께 이런 여행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팀원들과 함께 또 즐기고 누리는 삶들을 하고 있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최대한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평생 함께 어떤 길을 걷고 싶다? 꽃길만 걷고 싶다. 나 혼자? 아니요. 함께. 자, 저의 모습, 그렇죠? 저의 성장. 제가 코로나 때 의그쟁 루비로 올라갔고요. 저는 코로나 때 에메랄드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시점에 저는 성장을 했고, 제가 이런 성장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일까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바로 뭐예요? 저를 앞에서 견인차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저의 스폰서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3스타 다이아몬드인 유경련의 김진웅 스폰서님, 그리고 저를 유산화라는 사업으로 소개시켜줬던 저희 김윤미 스폰서님에 의해서 저는 이런 성장을 했습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어때요? 같이 함께 했던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저의 파트너님들이 함께 같이 공동 성장, 같이 동반 성장하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있고요. 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2016년 제가 미국 컨벤션 갔을 때예요. 그때 5명 아니에요. 4명이에요. 이분은 형제 라인 리더님이세요. 저희 4명입니다. 4명에서 시작했어요. 자, 그랬는데 벌써 작년 22년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파트너들과 미국 컨벤션에 참석했고, 자, 이거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저희 그로잉업 그룹입니다. 올해 2023년 아시아 컨벤션 우리나라로서는 어떻게 우리나라에 열렸잖아요.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 그룹에 있는 모든 함께하고 있는 사장님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팀의 성장을 통하여서 저희 팀 같이 찍었던 사진이에요. 절대 이 일은 혼자 성장하지 않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일입니다. 자, 이게 9년 전 제 모습이에요. 어린 모습이에요. 깜짝 놀라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겨우 찾았습니다. 자, 이때 저는 월 소득 1,000만 원. 어떻게 월천녀 같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좀 안 행복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유산화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네, 어떠세요? 이렇게 마음껏 웃습니다. 어디서 웃었게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 누가 보내줬게요? 네, 맞습니다. 유산화가 보내준 여행 안에서 마냥 좋아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파트너들의 성장하는 가운데 응원하면서 같이 울고 웃으면서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근데 울어도요, 너무 즐거운 울음이에요. 기쁜 울음입니다. 자, 저희는 모두 함께 꿈을 꿔요. 왜요? 자, 이 일은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꿈들이 모여서 이 일은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 일은 함께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제가 이 사진 엄청 좋아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 일을 함께 뛰기 위해서 몇 번을 시도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를 발맞춰 뜨기 위해서는 호흡도 맞춰야 되고, 그쵸?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야 이런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이런 마음으로 팀을 이끌었고, 파트너들의 성장들을 함께 도모했습니다. 올바른 복제 잘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성장들을 통하여서 자, 지금 현재 성장을 이뤘고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부자로 사는 것, 잘 사는 것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난번에 저희 아들이 그래요. 뭐냐면 자기 친구 중에 잘 사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친구가 있나 봐요. 부모님이. 그런데 보통 그런 아이들이 뭐라고 해요? 엄마, 누구는 말이지 되게 잘 살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부자로 사는 거지 잘 사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자, 바로 뭐냐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부자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기 보시다시피 일은 직장에 있는 사람, 100억자 상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자는 뭐예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돈을 좀 많이 벌고 있는 사람 부자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자, 그럼 부자인 사람들은 잘 사는 걸까요? 아니요. 잘 산다라는 건 경제적인 자유도 물론 있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치와 방향성을 갖고 있어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유산화가 추구하는 건 부자일까? 잘 사는 걸까? 그랬더니요. 자, 보시다시피 어때요?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랑하고 어때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거. 이건 뭘까요? 잘 사는 거. 유산화라는 회사는요, 부자로만 사는 걸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는데 잘 사는 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삶. 이게 마이런 웬츠 박사님의 비전인 거죠. 자,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예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하나의 꿈을 이루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을 보면서 아까 사진 속에 그 모습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그럼 9년 뒤에 나도 적어도 난 저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꿈꾸시잖아요. 가능성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비전과 함께 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제가 좀 꾸는 꿈 중에서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거예요. 저는 5천 명분을 먹는 사람 말고요.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나누고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꿈이에요. 근데 그런 5천 명을 먹이는 그 꿈을 누가 이루어줄 수 있냐면 바로 이 유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우상향 곡선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회사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많은 사장님들 뭐 하세요? 유산화를 지금 시작하세요.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시작할 때 끝 안 보이잖아요. 두렵죠? 걱정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5만 가지의 걱정이 여기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한다 그러면 쟤는 뭐라고 얘기할까? 두렵고 걱정되고. 근데 될 거는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저 머나먼 곳에서 이미 가본 사람들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되는 일입니다. 자, 이거 짧게 닦아드릴게요. 비밀은 말이죠. 남의 시선이 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의 시선이 널 만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 자신을 좀 더 칭찬해주고 따뜻하게 바라봐줘. 너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이선웅 선생. 네, 이선웅 선생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고자 하는 거를 바라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 치르는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오셔서 오늘 내가 진짜 제대로 시작해보겠다 결단하시고 내가 스타트하시면 됩니다. 바로 오늘이 첫날입니다. 이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얼마를 벌어가던 성장하고 있던 모든 분들도 시작이라고 하는 그 오늘이라고 하는 것들의 그 첫날을 다 가지고 가셨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지금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드리면서 오늘의 사업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